네, 오늘은 재밌는 차로 한번 시승을 해볼 건데요. 저랑 친하신 지인분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차량을 좀 빌려줬어요.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던 차량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차량 이제 빌려주신 곳은 미스터 JK 렌터카입니다. 사고 대처하실 분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짠! 바로 이 차입니다. BMW 신형 420i 컨버터블입니다. 국내에 지금 수입되는 게 420i 컨버터블이랑 그리고 요거 바로 3000cc급 컨버터블에서 두 개만 수입된다고 하고 430i 컨버터블은 수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쿠페나 세단 모델이랑 좀 겹쳐서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 같고요. 이 모델 금액이 지금 현재 그 엠팩 이노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노 버전이 빠진 모델은 6,800만 원 정도 하고 요 이노 버전이 들어간 모델은 7,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뭐 하만 카동 옵션이라 이런 게 추가됐다고 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F바디랑 출력이 또 거의 똑같아요. 250에 35토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로 100도 한 6초 1, 2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성능을 보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관 리뷰부터 살짝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바디 때부터 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소프트탑 이게 아니라 하드탑이었거든요. 그래서 탑을 열고 닫을 때 굉장히 그 감성이 좋고 닫았을 때 마치 쿠페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선호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모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델은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도 조금 저렴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프론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못생겼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프론트가 굉장히 과격한데 요 옆에 사이드 라인을 보면 사이드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수입할 때 요 휠 타이어 보면 BMW 옛날에 사제로 장착하던 그런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8인치 옵션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안 이뻐요. 그리고 옆 라인은 아우디 A5 까브리올레처럼 6 시리즈 컨버터블처럼 소프트탑을 적용해서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뭔가 좀 차가 짜리몽땅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가운데가 여기가 잘려 있잖아요. 이게 열리면서 소프트탑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걸 잘라놨는데 디자인이 뭔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면에서 보거나 옆에서 살짝 대충 봤을 때는 BMW G4도 소프트탑으로 바뀌었잖아요. G4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컨버터블을 하드탑으로 탄다는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일단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또 썬팅은 또 다른 데서 하셨네요. 저희한테 차를 주셨는데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노 버전에는 요 하만 카든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이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아, 또 오디오도 딴 데서 하셨는데 오디오랑 썬팅을 전부 다 다른 데서 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와 이거는 진짜 지원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제 돈을 주고 제 시간을 들여서 찍는 그런 시승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감 없이 전에 탔던 모델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가 좋아졌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내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느낀 점은 외부 소음이 실내로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전에 타던 하드탑들에 비해서 확실히 창문을 살짝 열고 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숙함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고요. 이거 지금 차선 보조 장치가 지금 켜졌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지금 가다 보니까 자기가 차를 틀어버리네요. 이거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 보이고 약간 세단이나 쿠페 같은 그런 닫아놨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차가 되게 좀 닫았을 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하지만 안 좋은 길을 다닐 때 무게가 가볍고 차체와 소프트탑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잡소리들 있죠. 유격에 의해서 생기는 잡소리들. 이런 잡소리들이 거의 안 납니다. 지금 물론 이 차는 신차이기 때문에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오래 타다 보면 차에 그런 전체적인 비틀림이 생기는데 그때에도 생각보다 이런 소음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차를 오래 타고 장거리를 타는 데는 그런 잡소리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탑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4 시리즈 중에서 가장 하위 트림
프레임이거든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재질을 제가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요즘에 차값이 보통 이제 국산차도 6, 7천 정도 되고 뭐 테슬라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재들을 사용해도 6, 7천 정도 되는 걸 비교했을 때 이 차가 이제 7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랑 비교한다고 하면 또 이 정도 소재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BMW 가죽들이 생각보다 되게 질기고 내구성이 좋아서 잘 구겨지고 이러지가 않아요. 구겨져도 조금 자연스러운 게 이 BMW 가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 디자인은 예전에 이제 F바디에서 왔던 그 디자인을 거의 이제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BMW는 예전부터 이제 E바디 그리고 뭐 그 전 모델부터 실내나 외관을 거의 안 바꾸기로 좀 유명한데 실내는 역시나 큰 틀의 변화는 없어요. 외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돼지코만 조금 변경된 게 있고 BMW가 사실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런 내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투자를 많이 안 한다는 느낌을 저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올드하고 디자인에 있어서 좀 노땅들이 탄다 이런 이미지가 원래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확 깨버리면서 요즘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BMW는 이게 아직도 잘 팔리는 건지 몰라도 이런 부분 너무 좀 올드한 것 같아요. 디자인들이 아무리 봐도 좀 애정이 가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바디에 들어간 가죽이나 그 디자인 정도까지가 전 너무 이뻤고 아직까지도 10년 전에 그 디자인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 차만의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BMW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420i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 전장 모델인 430i 컨버터블이랑 직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BMW가 420i와 430i 트림을 두 개로 나눠 넣기 때문에 엔진 형식이나 전체적인 프레임은 같은데 출력적으로 약간 420i는 디튠을 해놓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선 비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대충은 좀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밟아볼게요. 여기는 오르막이긴 한데 일단은 아까 직선에서도 좀 밟아보고 제가 했어요. 근데 치고 나가는 맛이 전혀 없어요. 웅 하다가 한 50km 정도 되면은 거기서 미션이 딱 바뀌면서 딱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8단 미션이라고는 하지만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서스펜션도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느낌은 이게 세단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전에 하드탑 컨버터블 430i나 이 93 시리즈 하드탑이랑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서스펜션이 경쾌해졌습니다. 이게 오픈카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경쾌해졌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차량 공차 중량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걸 뜻하고요. 전에 타던 그 BMW 하드탑 같은 경우에 거의 2톤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뒤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펜다가 밖에 달랑말랑한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이번 모델은 아까 제가 영상에도 담았지만 앞뒤가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그 서스펜션 모양을 볼 수가 있었죠. 모양대로 거의 어느 정도 좀 느껴져요. BMW는 일단은 전 모델 하드탭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단 전에 탔던 세단에 비할게요. 전에 이제 BMW 세단 뭐 330i 세단도 타보고 되게 많이 타봤는데 F 시리즈 뭐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느낌이 그런 모델에 비한다면 쫀득한 그런 느낌이 없고 약간 덜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전 모델 하드탑에 비해서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BMW만의 그런 쫀쫀한 느낌의 서스펜션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약간 퇴보한 느낌의 서스펜션인데 다시 한번 볼까? 전반적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기 뭐하고 물렁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서스펜션에 딱 눌리잖아요. 그 다음에 펴지는 과정에서 느낌이 약간 좀 인위적이에요. 이게 세팅을 만져놓긴 한 것 같은데 국산차스럽기도 하고 예전에 BMW 할 때가 그 아이덴티티가 많이 없어졌어요. 코너 돌아보면 또 놀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요즘에 타고 다니는 테슬라보다는 100배 좋아요. 근데 BMW는 사실 출력이 엄청 좋지 않아도 이런 하체 강성이나 이런 쫀쫀한 서스펜션 때문에 사실 타는데 그 느낌이 좀 없어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이 차를 처음 타신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몰라서 그냥 좋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BMW를 10년째 탄 차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쉽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게 차값이 6,800에서 7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 EDC라고 해서 조절식
댐퍼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BMW가 좀 야박한 게 1억이 넘는 M3에도 EDC 옵션을 빼기도 했을 정도니까 이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서스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댐퍼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좀 넣어서 약간은 좀 이거보다는 하드한 느낌을 줘서 쫀쫀한 느낌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어우, 6000rpm까지 올라갔는데도 6, 70km까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더뎌요. 오히려 예전에 탔던 430i 컨버터블이 일정 RPM이랑 일정 속도가 되면 올라갈 때 한번 딱 쳐주면서 올라갔어. 그래도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420i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 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최근에 탔던 지포 그 가장 기본형 엔트리급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걔도 진짜 안 나갔거든요. 참. 한 가격이 또 6,800에서 7천만 원을 또 감안한다고 하면 요즘 국산 차들도 사실 웬만한 차가 6, 7천인 걸 비교하면 뚜껑까지 열리는 BMW니까 뭐 이 정도 성능은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국내에 BMW 430i 컨버터블은 또 지금 수입을 안 한대요. M440i인가? 그 모델은 또 수입을 하고 420이랑 440 이렇게만 수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약간 비어있는 그 구간이 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세단이나 쿠페 버전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모델을 좀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림 겹치잖아요. 겹치는 걸 좀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조금 한번 타볼까요? 돌아보고 타이어는 또 미셸린 PS4S인가 껴나갖고 그런지 몰라도 타이어는 괜찮은데 차가 좀 뒤뚱뒤뚱거려서 뭔가 좀 재밌지는 않습니다. 차 주행이 예전에 비해서. 근데 뭐 벤츠 일반 차들보다는 확실히 재밌긴 해요. 근데 이게 굳이 이런 소프트탑 디자인을 가진 이 차를 이 돈 주고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따 저기 좀 내리막하면서 브레이킹도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내리막에서 브레이킹 한번. 오, 괜찮은데요. 브레이크 열 좀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는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사실 만질 게 없죠. 차가 더 가벼워지기까지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무난한 그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출력은 그냥 시내 주행하기에는 아쉬움 없고 서스펜션도 그냥 어느 적당히 시내 주행에서 안 좋은 길 갈 때 약간 말캉말캉해서 차체에 충격 별로 안 생기고 운전자 입장에서 약간 부드럽다라는 느낌 들 정도로 약간 대중화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브레이크는 뭐 원래 BMW가 좋았으니까 근데 확실히 BMW 타면서 느낀 게 예전에 내가 BMW를 좋아했던 이유가 디자인도 있지만 서스펜션 있죠. 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그런 쫀쫀함, 그런 스포티함, 굉장히 좀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게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시트가 그립감이 좋아서 여기 날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몸을 그래도 살짝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뭐 배기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혹시 차가 없어도 주행풍이나 이런 것들도 창문과 탑 사이에서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게 잡소리는 안 나지만 잡소리가 안 나는 장점을 얻은 대신에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안 좋은 노면도 약간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을 얻긴 했어요. 예전에 BMW를 좋아하시던 매니아층은 많이 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마켓에서 봤을 때는 대중적인 분들이 이 브랜드를 더 많이 좋아할 확률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단단한 서스가 코너 이런 데선 좋지만 안 좋은 노면이 많거나 약간 좀 시내 주행이 잦은 분들한테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팅이 진짜 시내 주행이나 장거리나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BMW가 이제 판매 부진이나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조금 버리고 조금 더 대중화한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차를 돌려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달리는 즐거움, BMW의 슬로건 자체가 달리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달리는 게 출력도 출력이지만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주는 그런 오감에 대한 만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BMW를 오랫동안 타 오셨던 매니아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의 BMW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악셀을 밟았을 때 변속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 이라던가
코너라던가 안 좋은 길을 다녔을 때 그 단단하고 묵직한 그런 맛이 있었다고 하면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대중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매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지만 대중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로 타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좀 얻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BMW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탔던 이유는 BMW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BMW만의 색깔이 있어서 이 차를 탔었는데 이젠 이런 색깔이 많이 없어져서 당분간은 저는 BMW를 구매하거나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느낌. 이 차를 꼭 타야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죠. 다른 대체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BMW 420i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많이 좀 아쉬운 그런 시승기였습니다. 다음 시승기는 더 재밌는 차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